네, K리그 클래식 순위를 보고 오는 사이에 우리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라운드 정복자에서 K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또 이제는 TBS에서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신태용 전 성남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T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상윤 해설위원이 왔을 때도 별로 긴장이 안 됐는데 오늘은 정말 K리그 레전드가 와서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네. 제가 호칭을 뭐 감독님이 나은가요? 아니면 해설위원님이 나은가요? 아니면 형 이것인데 뭐가 제일 나은가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원래 감독 얘기 들을 때 최고 기분이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TBS 해설위원 왔으니까 네. 위원님을 불러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축구 해설을 TBS에서 이제 K리그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첫 해설했을 때 소감은 어떠세요? 많이 긴장했죠.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또 그날따라 또 날씨도 많이 춥고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조금 TBS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수, 감독, 해설 이 세 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지금은 해설이 최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해설위원이 최고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운 건요. 그게. 가장 쉬운 거는 선수 때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는 감독이나 코치님 지시를 하면 따라가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됐기 때문에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고 지금은 감독은 나름대로 전체 팀을 아우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건 또 모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전달해 주려면 그게 쉽게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 전남전이 TBS에서는 이제 데뷔전이셨죠?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약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신태용 의원은 좀 어떻게 그 경기를 좀 보셨나요? 사실 전날 최용수 감독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최 감독이 나한테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앞으로 우리는 5경기 정도는 힘들어질 겁니다. 왜? 우리는 빨리 약점을 찾아야만이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기 결과에 따라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점이 빨리 발견될수록 후반기 때 나는 정상을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이상윤 지금 뭐 현재 성남 코치가 TBS에서 해설을 맡았잖아요. 네. 혹시 무슨 이제 해설의 선배로서 조언 같은 걸 좀 안 해주시던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TBS 해설은 처음이지만은 네. 작년에 유럽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JTBC에서 해설 좀 해달라서 잠깐 했어요. 했는데 톨룬컵 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SOS를 쳤죠. 이상윤 선배한테 형, 이 해설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딱 두 말 했어요. 그냥 내질러. 그냥 내질러래요. 그냥 내질러. 너는 이게 말을 괜찮게 하니까 그냥 내질러 그랬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가서 해설을 하려고 딱 앉으니까 감독님 해설해봤어. 아니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를 들어가는 방송이었어요. 그 해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멘붕 왔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상윤 스타일은 이상윤 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신 위원님이 이제 오늘은 해설자로 오셨지만 현역 시절에 굉장한 선수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요. 조사해 오셨어요? 네, 이거 정말 많은데 제가 이렇게 추려서 해왔는데 네. 일단 선수 시절의 별명이 꾀돌이, 뭐 그라운드의 여우 이런 별명이었고 그다음에 92년에 이제 천안 1화에 입단을 하셨죠. 그 해에 신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까지 한 팀에서만 뛰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원클럽맨이죠. 여기 이제 정말 잘못 나왔어요. K리그 우승이 3회라고 나왔는데 3회 우승만 해도 대단하지만 3회 연속 우승을 2번 했습니다. 6회 우승. 네. 우와. 그러니까 3회 연속 또 3회 연속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회 그렇죠. 우승. 6회 우승은 지금 최다 아닌가요? 지금? 최다지요. 예. 대단하십니다. 96년에 이제 그때는 아챔이 아니었고 뭐였죠? 아시아 위너스컵 이런 거였나요? 아니 맨 챔피언스 리그였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 뭐 똑같이 했습니다. 96년에 우승을 했고 96년에 리그 득점왕, 95년과 2001년에 리그 MVP, 2005년에는 K리그 선수 최초로 60 네. 클럽 달성.
근데 K리그의 전설이에요. 왜냐면 네. 신인왕부터 시작해서 득점왕, MVP 그리고 어. 우승 트로피 획득수까지 따진다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말 추려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말고 혹시 뭐 자랑할 만한 거 본인 입으로 있나요? 제가 이제 깨지지 않은 기록들이 아직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좋아하는 것은 베스트 11 9회를 했어요. 제가 선수생활 13년 동안 베스트 11 9회를 했는데, 이제 그건 아직 깨지고 있지 않는 기록인데, 그것을 왜 내가 되게 좋아하냐면, 꾸준하게 선수생활 계속 기복 없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후배 선수들한테도 많은 기감이 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아까 후배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타이틀이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아디 베스트 선수를 11. 이야기하면서 베스트 11 5회에 등극을 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네. 신태용 감독 앞에서 아디는 그냥 아직 그냥 애기예요. 베이비, 애기. 베이비. 네,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에 신태용 감독님께서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트로피들을 획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라이벌은 누구다 아니면 누가 나를 그래도 괴롭혔었다 이런 선수가 떠오르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석 지금 코치가 좀 라이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석이 형도 이제 라이벌이었죠. 이제 네. 득점왕이나 어시스트나 네. 이런 게 쭉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잘 집었는데 K리그는 같이 이렇게 제하고 같이 갔고 홍명보 감독, 항순호 감독은 K리그 하다가 J리그 갔기 K리그로 때문에 갔고. 이제 좀 덜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처음 이제 선수생활 할 때는 같이 입단 홍명보 감독 동기였고 항순호 감독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같은 항순호과 홍명보는 제 1년 선배님이시지만은 입단 동기는 또 서로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음에 이제 입단할 때 라이벌 관계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많이 됐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김현석 씨 코치를 얘기한 건 두 분 다 K리그에서는 정말 많은 활약을 했는데 대표팀 활약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김영석 선배도 네. 현석이 형도 이제 K리그에서 워낙 잘했던 분이었는데 대표팀에서 조금 그랬었고 저 또한 K리그에서는 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전설이다까지 네. 얘기하면서도 대표팀에서는 이제 미약한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좀 신인이었고 좀 위에 대선배님들 지금 뭐 잘 모르시는 정용환 선배님부터 네. 해서 김주성 선배님들 대선배님 있고 저는 이제 갓 1, 2년 차다 보니까 지금같이 톡톡 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수발 든다고 항상 이제 고개 숙이고 말만 하면 우리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톡톡 튀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그쵸.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스포츠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팀에서 팀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대표팀에서는 그냥 스포츠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던 것이 대표팀에서 제가 좀 활약을 아니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표팀의 위계 질서가 그 정도로 강했으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대표팀 활약이 안 좋았다면 성남 지휘봉 잡았을 때도 좀 위계 질서를 확 잡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거의 만들었잖아요. 홍철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제가 그 마인드가 호주를 갔다 오면서 좀 바뀌었어요. 아. 호주를 갔다 오면서 바뀌었고 왜 바뀌었냐면 그 계기가 있는데 그 호주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왼쪽 풀백이 오른쪽으로 킥을 한다 쳤는데 왼쪽 발에 잘못 아웃사이드 맞고는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오른쪽 봤는데 잘못 맞아서 왼쪽 갔어. 그런데 벤치에서는 굿 아이디어 막 하면서 막 화이팅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저 미친 놈들 진짜 입에서 진짜 육두방송 속에서 막 제가 욕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것이 선수들한테 힘을 주는 얘기 멘트였구나. 힘이었구나. 오픈마인드 이런 게 나중에는 서로가 결집이 되면 훨씬 더 파생이 커지는구나 이거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갔다 오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위계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위계질서 하면 또 박종환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박종환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했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궁금해요. 네,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박정환 선생님이 이거 보면 네. 정말 저거 지금도 또 빠따 들고 오시나요, 이렇게? 이제 소집 걸리는 거 아니야? 들고 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경찰서 가셔야 되겠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우리가 이제 경기하다가 전반전 끝나면 네. 감독님이 그 밀대 방망이를 구해 오셔가지고
빠따를 때리신 거예요. 아, 정말 별명 그대로. 전반전 끝나고 네. 한 3대 정도 때렸어요. 용병 2명이 맞았어요, 그거. 상상을 못할 일이죠. 날 났어요. 에이전트가 서울에서 바로 공수해서 날라오고 네. 얘 고소한다 하니 많이 막 날랐어요.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용병들 대수는 안 때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렇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딱 걔는 일주일 동안 훈련을 안 했죠. 자기는 도저히 이런 데서 훈련 못 한다. 그러다가 그러면 너 가라. 이랬는데 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무마가 되는 적이 있죠. 감독님은 좀 많이 맞는 편이었나요? 저는 이제까지 운동하면서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박종환 감독님한테. 네, 한 번도 없고. 오. 그래도 뭐 박정환 선생님이 저는 많이 귀여워해 주셨어요. 꼭 안 맞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딴 사람 맞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제가 이거 신태용 감독 소개할 때 아까 말한 뭐 꾀돌이 여우 뭐 입달 신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에 박종환 감독한테 한 대도 안 맞은 이걸 넣을게요 이제 이력에다가. 그렇죠. 저는 박정환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네, 서울 시절 때. 예. 예. 예쁨을 받으셨구나. 네. 사실 이제 신태용 감독이 정말 발탁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라돈치치도 있고 사샤도 있고 에벨톤, 뭐 몰리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정말 대박 용병을 뽑는 뭐 나만의 기준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일단 그 포지션에 데려오려는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보는 거죠. 내가 이제 수비는 기량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팀에 어떤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미드필드는 어떤 부분에 들어서 얘를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지. 오른쪽 윙포드는 어떻고 스트라이크 어떻고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기량이 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의 얘 성격이나 얘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얘가 어떤 그런 거 복합적으로 다 조합을 해서 뽑아와서 그게 맞게끔 쓰는 거지. 뭐 사실은 기수가 좋다고 뽑아온다고 하면 걔가 팀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용병들을 다 뽑아서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가 봐도 이 선수 정말 잘 뽑았다 하는 선수 딱 한 명만 고른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 명 좀 힘들고요. 딱한 명만. 딱 한 명이라면 사실은 대박을 터뜨린 애는 사샤 선수인데, 네. 샤샤. 예, 그 선수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선수로 왔는데 연봉 4만 불 받던 애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 4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통나무였어요. 살이 좀. 몸이 192에 걔 라이센스가 뭐 있냐면 목공이에요, 목공. 걔 원래 업이 목공이에요. 그걸 지금 알았지? 직업, 그 집 만드는 게 걔 원래 직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걔를 딱 가르치는데 왼발도 못 차. 오른발 킥도 지가 참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런데 투지하는 대박인 거야. 와, 사람 이거 하나 갖다 부수는 거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애는 우리나라 와서 진짜 상대 공격수들한테 옆에 숨술만 나도 무서워서 제대로 올 수 있는 애들 없겠구나. 네, 그래서 데려왔는데 걔가 이적할 때 연봉만 10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도 이제 수상을 했죠. 아시아 올해 선수상도 받았죠. 와. 네, 감독님한테 뭐 좀 선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샤샤가? 그냥 도망갔어요. 안 되지. 그 사샤 말고 한 명 더 있다는 분은 그 이제 몰리나. 몰리나. 네, 몰리나. 몰리나 선수가 이제 사실은 네이마르 선수 때문에 쫓겨왔거든요. 산토스에서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없었던 입장이었는데 네이마르 에이전트가 상당히 브라질 최고 큰 에이전트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를 끄집어내고 이 선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몰리나가 베스트를 뛰고 있었고 네이마르는 이제 갓 들어온 애인데 몰리나가 얘 때문에 밀렸구만. 선발로 쭉쭉 뛰다가 후반기 때 가면서 자꾸 얘 때문에 시간이 뺏기는 거야. 90분 뛰다가 85분 뛰고 80분 뛰고 얘 10분 뛰고 70분 뛰고 20분 뛰고 이렇게 하다 계속 이제 밀리면서 얘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몰리나. 네. 그래서 절대 우리 나라에서 못 데려온다고 했던 애를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우리나라 뭐 팀들이 3년을 공들였던 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독 되고 난 뒤에 그 여름에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하게 제가 데려올 수 있게끔 딱 맞았죠. 그래서 몰리나 데려와서 딱 맞았구나, 예, 시기가. 대박을 터뜨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 신태용 위원님이 우리 황금축구와 시즌3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TBS 해설을 맡아서 이렇게 TBS에 이제 오면서 한금 축구를 이제 오늘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한금 축구가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랑은 또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